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자이너 요디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지는 2년이 됐는데 한 번도 Q&A를 올린 적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브이로그, 일상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 위주로 올리다가 최근 들어서 디자인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정말 요즘 너무 기쁘고 재미있고요.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에서 모두 1만 구독자 팔로워가 넘어서 첫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영국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또 디자인 콘텐츠를 만들고 디자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요디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고르다가 영국에 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 2022년에 제가 처음 영국에 살고 있는 언니 집에 얹혀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니가 야 너도 워홀 한번 지원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는 영국에 워홀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언니가 한번 지원해보라고 제안을 줘서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그게 덜컥 된 거죠. 워홀을 지원할 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름, 주소, 나이, 전화번호 이 정도만 메일로 적어서 제출을 하고 랜덤으로 그냥 뽑기 당첨되는 형식이거든요.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2022년에 처음 워홀에 붙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막학기를 마치고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영국에 워홀로 2023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워홀을 1년 정도 하면서 뭔가 저도 이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1년 때쯤부터 대학원 준비하기 시작해서 한 3, 4개월 정도 바싹 준비를 해서 6개월 뒤에 학생 비자로 바꿔서 학생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석사가 1년이에요. 그러다가 또 1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취업을 해서 마지막 학기는 학교랑 회사를 병행하면서 다녔고 올해 9월에 2025년 9월에 학기를 마무리하고 지금은 회사랑 콘텐츠 일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IT 업계에서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IT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주 1회 정도 오피스에 출근을 하고 팀에 회의가 있다거나 팀 데이 이벤트가 있다거나 할 때만 출근을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여기 제 방에서 일을 합니다.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시작을 해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퇴근을 하고 저녁 먹고 좀 쉬고 그 다음에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하고 12시쯤에 잡니다. 제가 항상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아침 6시에서 7시, 8시 아침 시간대에 콘텐츠를 올리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자기 직전에 자꾸 영상을 올려놓고 자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를 졸업을 했고 미술사를 복수 전공했어요. 유치원생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미술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한 그런 그림쟁이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순수 미술을 하다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선생님이 취업하려면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싫지 않았어요. 디자인 그림을 하는 것도. 디자인 미술학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디자인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화여대에 갔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 너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순수 미술에서 디자인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되게 스무스했다. 그리고 미술사 복수 전공은 또 한때 큐레이터의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복수 전공으로라도 이 갈증을 해소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암기했어야 됐고 작가의 영문으로 된 정확한 스펠링, 연도, 작품 해설 이런 몇천 개의 작품을 다 외웠어야 됐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던 제 전공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디자인 관련 영어 공부는 저는 처음에 그 코세라에서 제공하는 구글 UX 디자인 서티피케이트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물론 UX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UX 디자이너가 영어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더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자격증도 나오고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고 동료 평가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이 6개월짜리 코스를 추천합니다. 이것도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쯤에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를 잠깐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그때 영어를 훨씬 잘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영어를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 보니까 정말 싹 다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 다시 영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유학생들을 상대로 멘토링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한국인 학생들한테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 외국인 학생들은 또 한국인 친구도 사귀고, 이 로컬들한테 학교 생활 팁이나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것도 지원해서 하고,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도 많았고, 제가 또 따로 인스타로 연락해서 나랑 같이 전시 보고 레포트 같이 쓰자 이런 식으로 친한 척을 좀 해가지고, 그때 친해진 독일 친구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또 영국에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놀러 오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또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저도 정말 바라는 일이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링크드인이 가장 중요해요. 취업 플랫폼이긴 하지만 링크드인은 나의 프로페셔널 SN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링크드인이 내 이력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링크드인 예쁘게 가꾸고 관리를 하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링크드인을 잘 관리해놓으면 먼저 기업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고, 링크드인에 내 작업들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다 보면 스스로 더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이트는 비엔스나 드리블이 있는데, 여기는 포트폴리오 사이트였고, 프리랜싱 사이트로는 대표적으로 UX UI 디자이너한테 추천드리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업워크, 두 번째는 파이버, 세 번째는 콘트라입니다. 업워크, 가장 큰 프리랜싱 플랫폼인데 비교적 큰 대기업 프로젝트를 경험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클라이언트가 나는 이런 디자이너를 구하고 있고 가격은 어느 정도고 기간은 어느 정도다 라고 올리면 이제 다른 디자이너들이 거기에 다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클라이언트랑 미팅하고 거기서 선별된 디자이너가 작업을 진행하는, 그래서 경쟁이 생각보다 빡세고요. 수수료도 당연히 있고요. 마이크를 안 켰어요, 여러분. 다시, 그리고 그 다음 파이버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퀄리티의 디자인 작업보다는 빠르게 쳐낼 수 있는 디자인 작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짧은 긱 형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 단가도 생각보다 낮고 클라이언트가 조금 안 좋게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수수료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콘트라는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사용하기 좋은 프리랜싱 사이트로 알게 되었어요. 일단 수수료가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클라이언트 수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좀 더 장기적인 고객을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폴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굳이 가서 넣지는 않아도 돼요. 지금부터 준비되는 대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링크드인을 탄탄하게 잘 만들어 놓으시고, 포트폴리오나 링크드인이나 CV에 내가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비자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명시를 해두시면 기업에서는 훨씬 편해요. 얘는 비자를 스폰해주지 않아도 되는 애구나. 이 질문은 디자이너로 정착할 때 든 비용보다는 제가 워홀을 할 때랑 유학을 할 때 든 초기 정착 비용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워홀은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나라에 살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YMS 비자 신청 비용이 한화로 약 50만 원 정도, IHS라고 건강보험료 260만 원, 또 영국으로 이주하는 비행기 값이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은행 잔고 증명을 해야 돼요. 약 400만 원, 430만 원 정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첫 달 숙소비 혹은 뭐 임시 거주 비용이 런던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약 2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교통비, 생활비, 생활용품 새로 사는 것들 등등 다 해서 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약 1200만 원 정도 들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했던 거, 인턴했던 거 차곡차곡 모아서 워홀 초기 정착 비용에 탈탈탈 다 털었었어요. 다음은 유학, 학생 비자로 정착할 때 들었던 비용. 비자 신청 비용이 83만 원 정도로 워홀보다 좀 더 비쌌고, 대부분의 영국 석사는 1년이거든요. 그래서 1년치 건강보험료 132만 원, 비행기 마찬가지로 150에서 200만 원 사이, 학비 저는 MA를 했고요. 1년치 학비가 3,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3번에 나눠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물론 환율이 점점 오르기 때문에 미리 다 내는 게 결국에는 유리하긴 하지만, 저는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3분기에 나눠서 학비를 냈습니다. 첫 달
숙소비, 저는 기숙사에 살지 않고 학교 근처에 있는 하우스에서 풀매들이랑 쉐어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월세 플러스 디파짓, 보통 디파짓이 월세만큼의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0파운드다 그러면 1,000파운드는 보증금, 총 2,000파운드를 집주인한테 혹은 에이전시한테 내야 되는 거죠. 약 200만원 플러스 디파짓 200만원, 총 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유학을 왔을 때 필요했던 총 초기 자금이 학비를 한 번에 낸다고 계산을 했을 때 6,500에서 6,700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Q&A를 찍어봤는데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게 일단 너무 어색하고요.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많이 드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